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 남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 이렇게 남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물건 번호 119995번에 해당되는 호텔이죠. 사용 승일부터 보겠습니다. 2003년 9월 1일 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대지 면적 711제곱미터, 평수로는 215평이고요. 연면적은 2294제곱미터, 평수로는 694평입니다. 연면적이 694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인데요. 객실이 몇 개죠, 여러분? 객실이 42개죠. 42개인데 연면적이 694평이라면 객실 면적이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매가 현재 58억에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직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융자, 이게 좀 바뀌었죠. 최대 융자가 51억이고요. 현재 융자가 31억입니다. 최대 융자가 51억인데 실인수가가 21억입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조건으로 현재 최대 융자가 51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 호텔은 가장 큰 타이틀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주차는 다수 가능하고요. 월 매출 현재 노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매출이 6천만 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죠?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 호텔이구나. 입지 조건이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비교 우위에 있다. 입지 조건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텔이다 보시면 되겠고,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263만 원이죠. 평수로 환산하니까요. 869만 4,215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남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본 호텔은 임장을 통해서 봤을 때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인데요. 리모델링 비용은 13억 투자라는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13억을 투자했을 때 현재 매출은 6천만 원인데요. 본 물건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월 매출이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1억 3천만 원 예상이 가능한 이런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에 현재 해당 호텔을 임장을 가보시게 된다면 그 인근에 보시면 말이죠. 인근에 이렇게 큰 호텔이 없습니다. 인근에 이렇게 큰 호텔이 없어요. 대형 호텔이 없고요. 해당 호텔이 이제 먹자 상권이거든요. 먹자 상권이고, 또한, 약간 관광 특수도 있습니다. 관광 고객이 오는 관광 이렇게 특수도, 입지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객을 주로 보시면 연인 고객도 많이 오시고요. 20대부터 50대까지 연인 고객도 많이 오시는 상권이시고, 또한 이렇게 출장 고객도 많이 오시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관광 특수가 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광 고객은 연인 고객도 될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좀 여행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에 말이죠. 보시면 아주 소형 숙박업소만 있기 때문에 해당 호텔이 지금도 비교 우위에 있어서 매출이 6천만 원씩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6천만 원씩 나온다는 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해당 호텔이 객실이 몇 개입니까? 44개죠.
44개이기 때문에 평일 매출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다고 봐야죠. 일반적인 호텔의 평일 매출보다는 좀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주말 금토 주말 같은 경우는 통상 매출이 다른 호텔에 비해서 통상 매출이 조금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평일날 매출이 조금 통상적인 매출보다 적게 나오고, 금토는 통상적인 매출보다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객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객실수가 많기 때문에 객실수가 다른 호텔보다도 객실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이 6천만 원 나온다 이렇게 현재 분석이 되는 바입니다. 이런 매출은 과연 좋은 매출일까요, 여러분? 안전한 매출일까요? 아니면 리스크가 큰 매출일까요? 이런 매출은 말이죠, 일단은 리스크가 큰 매출입니다. 리스크가 큰 매출이다. 왜냐하면 평일날 우리가 매출을 못 올리는 거를 금토일날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억지로 매출을 올려서 6천만 원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금토일에 해당되는 수요가 만약에 고객님이 수요가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매출은 급격히 하락하겠죠. 매출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총 매출에서 주말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주말 총 매출 대비 주말 매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해당 물건 말고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중개인을 통해서 임장을 통해서 해당 호텔을 보시고요, 매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주말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현저하게 너무 높다. 그러면 리스크가 큰 호텔이다. 그러면 어떻다?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예, 방금 말씀드렸죠? 그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해당 물건은 현재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물건이다. 그래서 평일 매출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주말 매출도 더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권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월 매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분석하는 방법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드렸어요. 참고로 예를 들면 월 매출을 분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숙박 매출도 있고, 숙박 매출 대비 대실 매출이 비율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것도 분석해 볼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카드 매출, 그 다음에 각종 예약, 소셜 매출, 그 다음에 현금 매출 비율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느냐도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된다 해서 기타 여러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450편이 넘는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나왔죠? 또 나왔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그렇죠. 평일 매출과 주말, 금토 매출 비율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과연 이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해당 상권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다 이거죠. 이게 수학적인 공식처럼 X 플러스 Y는 Z 이런 값이 아니에요. 호텔은 분석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공부하고 평가하고 지식을 쌓아서 호텔을 사기엔 어떻습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비율도 여러분께서 한번 꼭 살펴보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자 지급액이죠. 이자 지급액.
이자 네, 지급액. 우리가 이제 최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 이렇게 보셨을 때 최대 융자 얼마였죠? 네, 51억이죠. 네, 51억 곱하기 네, 이자율은 5.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이 이자가 2억 8천 네, 500만 원 이렇게 나오겠고요.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는 2천 네, 300 네, 4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매출 1억 2천 중에서 이자 지급액이 2,34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대 수익률 봐야 되겠죠? 네,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네,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서 21억. 네, 21억 투자하시죠? 네, 21억 투자하시면 월 매출 네, 1억 2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이죠? 네, 1억 3천만 원 중에서 월 순수익은 3,110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이렇게 곱해 주시고, 네,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네, 기대 수익률은 17.8%, 네, 17.8% 이렇게 높게 나왔죠. 네, 17.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호텔에 말이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니까 어떻습니까?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겠고 해당 시설로서는 매출을 6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당 시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실 사진과 기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출입구를 향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죠. 네, 이쪽에 이제 키텍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요. 침대가 이렇게 베개 2개 이렇게 해서 놓여져 있고, 벽걸이형 네, 에어컨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천정형으로 이렇게 천정에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든 이제 객실이단 말이죠.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천정고를 통해서 말이죠. 이 리모델링한 부분을 이렇게 위로 보면은 층고가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층에 이 층고 이 부분이 에어컨 위쪽이죠. 그래서 높이까지 층고까지 봐서 이 일정한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일정한 공간이 나와야 이 에어컨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객실마다 호텔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층고를 확인해서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층고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간이 안 나오면은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꼭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객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투베드룸이죠. 투베드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매트리스에 이렇게 까는 천을, 이거를 이제 시트라고 합니다. 시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덮는 이불 있죠? 덮는 이불에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커버를 또 이렇게 씌워놨죠? 이렇게, 이런 부분. 네, 이거를 이제 커버라고 합니다. 커버. 그 다음에 시트, 커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런 이불 잘 안 쓰죠? 요즘에는 이런 이불 잘 안 씁니다. 예. 예. 예전에는요, 이런 이불을 두 종류를 썼어요. 두 종류. 한 번은 첫 번째 이불은 이제 여름용 이불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겨울용 이렇게 이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절마다 이불을 좀 바꿔줬죠. 두꺼운 이불, 얇은 이불 이렇게 사용하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오리털 이불로 사계절을 다 사용하죠. 왜 그러냐면 한여름에도 좀 두꺼운 이불을 덮고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잠이 좀 잘 오거든요. 고객님들이. 대부분의 고객님은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어쩌다가 간혹 글쎄요 뭐 여름에 한 팀 정도 있을까 말까인데 예, 한두 팀 정도 왜 이렇게 이불이 두껍냐고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대다수의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 고리터 이불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남자 3명이 와서, 남자 3명이 와서 객실 3개 주세요. 그러면, VIP 손님이시죠? 그런데 2개만 달랍니다. 2개. 그래서 하나는, 고참 한 분이 주무시고, 또 하나는 이제 부하 직원 둘이서 이렇게 투베드 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출장 지원금이 많이 안 나오는 회사, 이런 회사에서는 좀 아끼려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름에 어디 출장을 갔는데 임장을 통해서 호텔 이제 분석하러 가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렇게 얇은 이불이 아직도 세팅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면 잠이 좀 잘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보통 이제 집에서 주무시면은 이제 부부가 함께 자죠. 누군가는 눌러줍니다. 눌러주니까 잠이 잘 오죠. 그런데 출장을 갔을 때 혼자 자다 보니까 눌러줄 사람이 없어. 근데 이불도 얇아.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갈 때는 두꺼운 이불이 눌러줘야 잠이 잘 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출장을 가시면 이렇게 두꺼운 이불이 있는 데를 선호합니다. 예, 잠자리는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 린넨도 호텔 시설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해도 무방하지 않죠. 그래서 린넨은 좀 좋은 걸 사용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은 이제 투베드 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비품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데죠. 네, 화장대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옷걸이가 있지 않습니까? 옷걸이가 객실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객실이 면적이 좁으면 말이죠. 옷걸이를 이렇게 큰 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조금 이렇게 사각지대에다가 벽걸이형 옷걸이를 좀 걸어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큰 옷걸이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객실 면적이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 이제 TV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컴퓨터도 있고 네, 그러는데 다 철거하시고 전부 새로 해야 되겠죠. 뭐 뼈대만 남겨놓고 다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보세요. 이거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손님들이 누워 계시면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 있는 거죠. 시선은 바른 방향으로 봤을 때가 가장 편하죠. 그런데 소파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파에 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선의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동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선. 고객님의 동선이에요. 동선이 편해야 고객님께서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선이 가장 기준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기준일까요? 침대에 누워서 바라보는 시선이 기준일까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했을 때 네. 호텔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데가 호텔입니다. 그렇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요. 옷을 입고 누워있을 수도 있고 잠옷을 네, 가운을 입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연인이 예 그렇게 예, 누워 있을 수도 있고 호텔은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은 공간이다. 그러면 이게 1번 시선이 기준이겠죠?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뭐를 놓아야 된다? 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 기준으로.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이 일치해야 돼요. 동일해야 됩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예, 그러면 해당 지금 객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당 객실 같은 경우 지금 소파를 잘못 놨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니까 소파를 어떻게 놓아야 되겠습니까? 소파를 놓게 되면은 이쪽에 놓아야 되겠죠? 소파를. 예, 이쪽에 놓아서 이렇게 앉아서 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보게 해줘야 돼요. 1번하고 시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게 동선이고 이게 인테리어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선이 바뀌시면 안 돼요. 네.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사진 보시면 예, 이렇게 돼 있죠? 이 방은 이제 다른 방이죠. 어떻습니까?
1번의 시선과 2번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이게 동선이에요. 이 방은 비치를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여기에서 보셨을 때, 여기 헤드라고 하죠. 헤드. 이게 헤드입니다. 침대 헤드죠. 침대 헤드. 이 헤드인데, 헤드 높이가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이게 높이죠. 여기까지 이게 높이인데, 이 높이가 너무 높으면 말이죠. 이게 지금 천정이고요. 이게 객실의 가장 높은 지점과 이 객실의 여기 밑에가 이제 가장 낮은 지점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바닥이죠. 이 높이인데 이 헤드가 너무 높아버리면 말이에요. 이게 너무 높으면 헤드 높이가 높으면 객실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객실이 좁아 보여요. 그리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게 나옵니다. 아무리 고급적인 자재를 써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럼 어느 높이가 적정합니까? 라고 하면, 이 베드, 침대, 베개 높이 있죠. 그죠? 이 베개 높이 정도만 올라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매트리스 있죠? 매트리스 높이도 있고, 그 다음에 하부장, 매트리스를 받쳐주는 하부장 높이, 그 다음에 베개 높이,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해서 이 헤드 높이가 너무 높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고 고객님도 불편하고 객실도 좁아 보이고 그래서 지금 해당 호텔은 지금 헤드 높이가 너무 높은 거죠. 너무 높은 겁니다. 침대 높이에서 굉장히 더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이렇게 인테리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동선은 맞았으나 이 헤드 높이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별게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가 맞아서 고객님께서 편리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 편리함이 하나가 모여서 단골 고객이 되시는 거고요. 그 편리함이란 건 뭡니까? 꼭 시설만은 아니죠. 시설은 그냥 기본 베이스입니다. 시설은. 그 위에 사람이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친절과 청결과 그 다음에 점검과 주차, 이 네 가지 키워드 늘 호텔 황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몸소 실천하시고 습관처럼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손님 뭐 드실래요? 저 친절 주세요. 이렇게 손님 추가 메뉴 디저트 뭐 드실래요? 저는 점검 주세요. 이렇게 이 네 가지 키워드는 밥 먹듯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이스는 이 시설인데 인테리어인데 이 바탕 하에 네 가지 키워드가 쌓이게 되면은 고객님께서 편리함을 느끼시죠. 그러면 단골이 되시는 겁니다. 단골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매출의 극대화를 시키기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저희 유튜브를 보는 고객님께서는요 그런 거를 쌓으셔서 향후에 이제 실제로 창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그거를 이제 몸소 실천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께서는 그 상권 내에서 1등은 못할지라도 순위 랭킹 안에 들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 이상만큼은 100% 누릴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십억씩 투자해서 하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 1%라도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성공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성공하셔야 돼요. 한 번 망가지면 일어설 수 없는 게 호텔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많은 돈을 투자하시기 때문에 부채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여러분께서 하나씩 공부해서 쌓아가시면 분명히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지금 엄청난 팁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욕실 사진이네요. 욕실 이쪽에 변기 있고요. 세면대 이쪽이 욕조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역시나 뭐 이제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촬영한 사진입니다. 똑같죠? 네. 욕조,
세면대.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유행이었어요. 세면대 위에 대리석을 깔고, 그 다음에 배관 이렇게 설치하고 그랬는데, 이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게. 비용은 많이 드는데, 옛날식이에요. 요즘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복도 나왔죠? 네, 복도. 복도가 네, 상당히 넓습니다. 복도. 복도의 폭이 넓으면은요, 호텔이 조금 웅장해 보이죠? 복도가 넓으면. 왜 그러냐면, 이 복도에 항상 뭐가 다니죠? 카트가 다니죠, 카트. 예. 청소하시는 분들이 몰고 다니는 카트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복도가 좀 넓으면 상당히 좀 환해 보입니다. 그리고 복도가 좁으면은요, 이쪽 문 잘 열어놓으셨네. 왼쪽에 있는 객실에 현관문이 이렇게 열리고, 퇴실하시면 문을 막 열어놓죠. 환기시키려고. 오른쪽에 있는 네, 객실 중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면 이쪽 사이로 통로로 빠져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객실이 복도가 넓으면 이렇게 방문을 현관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셔도 좀 답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닫아놓으면 얼마나 환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복도가 넓은 거는 상당히 유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이제 로비죠, 로비. 이쪽 로비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이쪽 안쪽에 이제 직원이 계시는 거죠. 예, 카운터도 크기가 참 좋습니다. 인테리어만 새로 한다면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여기 로비에는 천정형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이게 바로 천정고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예, 천정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보시고 여기는 이제 1층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죠.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테이블도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도 하나 있고. 네. 이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대실이 많이 오는 호텔이라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옆에 앉는 공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 누가 앉겠습니까, 여러분? 의자가 2개 있는데, 여기 누가 앉겠어요? 만약에 앉게 된다면. 보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1번. 여자 1분, 남자 1분이 여기에 많이 앉는다. 일행이. 2번, 여자 1분, 여자 1분이, 이렇게 여자 2분이 와서 많이 앉는다. 3번. 남자 1명, 그래서, 남자 2분이 많이 앉는다. 만약에 이게 4인석이라면, 4번, 남자 2명, 남자 2명인 사람이 여기 테이블에 많이 앉는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4번. 여자분들은 거의 여기 앉지 않습니다. 연인들은 더더욱 앉지 않아요. 객실로 들어가지. 왜 여기 앉겠습니까? 부득이하게 뭐 어디 관광을 오셨다든지 그럼 일행을 기다리려고 잠깐 앉을 수는 있죠. 대부분 누가 앉습니까? 남자 4명이나 남자 3명, 2명이 여기에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대실이 오시는 손님들이 아베크죠?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대기하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죠?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힐끗 쳐다봅니다. 이쪽을. 그러면 이 남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같이 오신 여자분 일행이 기분이 좋겠어요?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파티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칸막이를 여기 하나 이렇게 세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시선을 못 보게끔. 그래서 아예 이런 걸 놓지 않는 게 좋다. 대실이 많이 오는 호텔에 여기 차라리 그냥 화분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좋죠. 여기에다가 구석진자에다가 이런 데다가 아예 이걸 없애버리고 화분을 하나 이렇게 놓으면은 좋겠죠. 화분을.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인 제 취향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층에 이렇게 앉는 공간이 있는 거를 저는 좀 비선호합니다. 비선호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 호텔에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앉는 공간이 있는 호텔이 있었고 없는 호텔이 있었는데요. 없는 공간이 훨씬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다음 사진은 주차장이네요. 이렇게 주차장도 상당히 넓죠.
주차장. 주차장 사진 하나 더 있을 건데, 이쪽에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주차장. 이쪽이 이제 출입구죠. 네, 이쪽이 출입구. 네,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도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관 사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호텔의 네, 외관입니다. 본 호텔의 외관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본 호텔은 13억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13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월 매출 1억 3천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호텔입니다. 본 호텔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